이원석 검찰총장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엄정하게 해라, 뭐 신속하게 해라, 법과 원칙 따라 해라. 아니 당연히 검찰 수사해야죠.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저는 뭡니까? 친입니까? 비윤입니까? 비윤 아니세요? 네, 아니 그 아닌가요? 친박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바로 못하십니까? 사진을 잘못 들고 나오죠. 아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들어야죠. 아 그래요? 저는 친박의 박은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까? 정말로요. 네. 저도 이제 비윤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어떻게 근데 윤 씨인데 비윤이 될 수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해요. 윤 씨인데 같은 윤 씨인데 네. 그래서 수도권 조금 전에는 이제 안타깝게 22대 국회에 이제 못 들어오실 분이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22대 국회에도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여당 이제 5선이 되십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의 윤상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인맥, 어마어마한 스킨십. 예, 굉장히 알고 계시네요. 네, 스킨십이 보통이 아닙니다. 동네 네. 모든 어머님들은 다 누나. 네. 자, 우리 신영 기자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 네. 윤상현 의원이요? 저 출마 안 된다고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출마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책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출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제 의견을 좀 얘기했죠. 네, 자숙할 네. 때가 아닌가. 아니 그건 본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 예. 판단.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숙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고요. 우리 신영 기자도 어서 오시고요. 아유, 이 집은 빨리 이어가고 싶은데 왜요, 아무튼 왜요? 예, 아 빨리 이어가세요. 아, 네, 이어,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가세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 어떤 근데 질문일까요? 뭐 사실상 나오지 네. 말라고 하신 아유,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전략이 절대로. 없다. 아 그건 아니고요. 어. 네. 사실 어떤 정치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최고의 자산이죠. 네. 정책 자산인데 네. 뭐 선거에 참패라는 게 음. 보통 참패 아니라 대참패입니다. 네. 대참패. 제가 이게 집권 여당 사상 우리가 이런 네. 식으로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네.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이고요. 네. 또 보수 정당이 3연속 패배한 것도 처음이고. 아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네. 수도권에서 이긴 적이 2008년 딱 한 번이고. 어.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4년 전 총선에서 네. 103석 얻었습니다. 110석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108석입니다. 대참패인데 네. 사실 이렇게 보통 선거 책임에 공방을 하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냐, 당 책임이냐. 네. 근데 당이 일단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 당 책임이 더 큰가요? 대통령 책임보다? 그거를 잘못 보였는데 결국은 당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탓하지 말고 네. 그러면 대통령 작년에 그런 얘기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잘못한다는 거 진작 미리 얘기해 줘야죠.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네.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겁한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비겁하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당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하는 게 선거라는 건 결국 결과 책임이잖아요. 네. 대참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자숙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한동훈의 시간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 보고 나와라, 나오지 말라. 그거하고 상관이 아 없는 근데 겁니다.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아니요, 하는 황교안 길에 갈 거라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분 현 대통령 네. 정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 뭐 저한테 네? 물어보시면 아니 저는 잘했죠. 무슨 말씀을 섭섭하게 하십니까? 잘했죠. 국정 아니 지지율이 높지 않죠. 외교는 네. 잘하셨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는데 롱롱 타이머고. 국내 문제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결국 국정 지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왜 그럴까?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정치권에 진입하셔가지고 아. 결국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정치 출마하든 뭐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황교안 예. 대통령 대행이 네. 2019년도 뭐 1월인가 2월에 전당대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한테 제가 자문부에서
준비가 돼 있냐? 권력에 대한 준비. 당 대표 나갈 준비돼 있냐? 권력. 근데 당 대표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요. 예.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제 그분이 결국 우리 이 소위 말해서 정치판에 와서 검증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에 이제 혹독한 검증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본인이 권력에 대한 준비, 네.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냐, 안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냐, 그건 아니다. 아하. 결국은 제가 삼자로서 이런 거를 예측할 뿐이지 결국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겠죠. 하면 네. 나가는 거고 아니면 못 나가는 거고. 대충 언제까지 자숙하면 돼요? 아,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의 아, 판단인데 2달쯤 자숙하고 이제 전당대회 나갈게요. 7월 전당대회 8일 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네.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본인의 정치적 운명의 결정의 주체는 당신이야 본인입니다. 근데 정치를 할 때 좀 준비는 필요하다. 아, 예. 그래야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의 지지도 그간의 2년 동안 정권 심판론에 빌밀 중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도권 5선에 예. 당과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치신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당대표 선거 나오시나요? 아, 그거는요. 극비 보안 문제입니다. 이러면 보통 나오는 건데. 아니 근데요. 네. 제가 네.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 위기다. 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단하고 처방을 하자. 네. 그런데 그걸 미루고 해서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졌어요. 네. 민주당한테 17.5. 군소 후보들 빼고 1대1로 싸우면요. 20%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유한 혁신위원회 뭐 해가지고 혁신하는 척했죠. 그러다가 결국 또 참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패를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예견된 참패예요. 우리 당 이 체제 가지고는 다음 선거도 못 이겨요. 정말로 내후년이에요. 뭐 이 지방 선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을 혁신할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느꼈던 거 네. 오랫동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방은 이렇게 진단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 어떤 혁신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금까지 세미나를 한 4번 했거든요. 네. 언제 요번 주에 내일 모레 또 하시죠. 5차째 네. 갑니다. 예. 5차째 가는데 네.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내가 뭘 어디 나간다 뭐 한다 진정성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전당대회든 어떤 정책 그 이벤트보다 중요한 거는 이 당을 혁신해야 됩니다. 이 당을요. 저는 한마디로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고 합니다. 폭파시켜야 근데 당을 됩니다. 자꾸 폭파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폭파시킨다는 게 뭐냐면 옛날 모택동이 네. 그 문화혁명 할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라고 합니다. 홍위병들한테. 그 윤석열 우리는 대통령도 그 대선 후보 전에 네. 그 국민의힘 뭐 폭파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정신머리로는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죠. 예, 맞아요. 정신을 고쳐야 정말로 된다. 폭파시켜야 됩니다. 아, 우리 당 중앙을 네. 정말로 폭파시킬 정도의 네. 고질적인 병폐. 네. 어떤 사람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건물에 수류탄 투척도 아니고요. 그 테러죠. 우리 당의 고질적인 나쁜 병폐. 뭔데요 그 그게 병폐가? 뭐예요? 병폐는요. 예. 저는요 첫 번째 네. 우리 당에는 한번 보십시오. 뺄셈 정치에 아주 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뺄셈 정치. 뺄셈.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정치. 마이너스 정치입니다. 네. 결국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예. 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누리당 뭐 때 네. 새누리당이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죠. 네, 새누리당 네, 내에 있는 네. 우리 의원들입니다. 네. 우리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네. 그게 하나의 이해인데 네. 결국 이 윤석열 정부도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2030으로 대변되는 이제 이준석계, 네. 또 중도로 대변되는 안철수계. 그 연합의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 내쳤죠. 예. 결과적으로 내친 겁니다. 또 우리 안철수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찬밥으로 몰아치웠죠. 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 분들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뺄셈 정치? 저는 매번 덧셈 정치하자고. 덧셈 정치, 덧셈. 덧셈 정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네. 모아서 포용하는 정치를 하자.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있었다 하면은 네. 뭐 유승민 네. 이런 분들 선대위에 넣고 음. 그리고 같이 어떤 뭐 전략도 짜고 같이 운동을 하자 이런 건데 결국에는 뺄셈 정치 한 면이 이제 이준석의 축출. 결국 네. 그게 우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아니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빼지 말고 이번 전당대회 같이 덧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덧셈 정치를 해야죠. 그럼 나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네. 본인의 판단에 맞는 아. 거니까 본인의 판단입니다. 아, 언제 더 할지는. 아. 네네. 본인의 판단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당에는 어떤 좀 이익 집단의 근성 같은 게 있어요. 이익 집단이. 이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념성 같은 게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투쟁성이 약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익 집단의 성격이 좀 강하다. 아. 이익 집단의 성격. 당론으로 이것도 똘똘 뭉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어떤 좀 가치 집단, 예? 이념 집단을 좀 이렇게 탈바꿈해야 돼요. 또 우리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남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에 보면은 좀 서비스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권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의 몇 가지 병폐를 제가 폭발시켜야 된다.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래서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단히 힘들다. 아.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덧셈에서 이제 뺄셈에서 덧셈 정치로 가자.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죠 사실. 예,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갈 거냐는 거에서는 그럼 다 같이 가자. 아니죠. 그거는 이제 네. 지도자의 어떤 본인의 판단이 있는 거죠. 지도자라면 당 대표? 당 대표는 네. 아니면 그 어떤 그 이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제 시대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판단이죠. 플레이어들이 제가 저도 이 당에 있었지만은 네. 제가 이 완전 핵심 플레이어는 아니었잖아요. 음. 물론 제가 이준석 전 대표나 안철수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게 아니다. 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거 관계된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언론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안 맺힌 거죠. 네. 결국 핵심 플레이어들이 저도 뭐 예전에도 핵심 플레이어를 했습니다만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 아 핵심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돼야죠. 핵심이 네. 돼 봐야 뭐 이런 걸 하죠. 지금 아직 핵심은 지켜주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핵심 아니고요. 핵심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핵심 플레이어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플레이는 뭐 현재는 뭐 당 대표가 지금 없죠. 일단은 핵심 플레이어라면 적어도 직책상으로 네. 원내대표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핵심의 뭐 무슨 정책위 의장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아 국민의힘의 핵심 플레이어, 핵심 팀은 아직 친윤은 맞나요? 일단은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친윤이라고.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네. 다 저는 뭡니까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비윤 아니세요? 네. 아니 그 아닌가요? 친박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바로 못 하십니까? 친박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저 네. 사진을 잘못 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끝났어요? 왜요? 뭐 박정희 대통령 사진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아하, 또 거기까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들어야죠. 아 그래요? 저는 친박의 박은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까? 정말로요. 와.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아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원래 존경하고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습니다만은 네. 또 박지원 회장의 기본적인 의리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박이고요.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 당의 영남 당으로 이렇게 많이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체질 개선을 하나 있어서도 박정희 정신을 가지자고 어. 제가 추천합니다. 아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보수 정체성은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아니 이런- 보수 정체성 강화가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보수 정체성 강화가 아니라 네. 이
우리 박정희 정신부터 얘기할게요. 산업화. 박정희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가난에서 또 부를 했죠. 네. 대단히 진취적인 거거든요. 예. 진취적인 거. 그러면은 우리 당에 있어서도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는 그 진취적인 정신을 이어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당으로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우리도 수도권 중원으로 외연을 확대시키자. 응? 그래서 전국 정당으로 가자. 자꾸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립하는 건 맞다. 그러나 영남당으로 국한되지 말고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의 심장 영남이고 네. 수도권은 뭐냐? 수도권은 영남의 팔다리 아니냐. 저 같은 진짜 싸움은 어디서 합니까? 수도권에서 하죠. 영남 팔다리.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남 팔다리에서 싸워서 이기게끔 우리가 전략적이고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하자. 아 근데 지금 이제 쭉 박정희 말씀을 정신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저 국민의힘을 진짜 개혁할 건데요. 정말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갖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전국 정당이 되어서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을 확실히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들만 다 뭉쳐놓은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뭘 하신다는 아, 지금 건지. 오늘 제가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전당대회 가서 아 전당대회 가셔서 전당대회 할때 얘기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직 아껴놓고 계신 아, 건데. 이거 아껴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 제가 그걸 네. 몰랐네. 친박, 네.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진취적으로 가자. 진취적 네, 네. 박정희 정신으로 할 수 있다. 하자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아까 친윤 뭐 얘기 네, 나왔는데 사실 이제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제 언론의 도식이고요. 네. 저도 이제 비윤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아, 어떻게 근데 윤씨인데 비윤이 될 수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해요. 윤 씨인데 어떻게 비윤이라고? 윤상현 같은 의원인데. 가문인데. 아유 그러니까 같은 윤 씨인데 네. 그래서 같은 파평. 파평 파평 아니에요. 파평은 아니에요. 근데 그 윤이면은 아이 네. 뭐제 이윤이 되든 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네. 사실 친윤 비윤이냐 언론의 도식적인 구분이고요. 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솔직한 얘기 네. 또 우리 당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네. 진짜 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이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 솔직히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좀 둬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거요. 네. 대통령 그럼 탈당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저희는 신영 모르죠. 기자님. 아 저희는 모르죠. 저희가 대통령 네. 같이 해야 돼. 네. 같이 가야 돼요. 아니 대통령은요. 네. 네.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네. 집권 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뭐 누구는 탈당 뭐 운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잘하게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나서서 쓴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아까 그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분 그분이 뛰어난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제가 이거 가지밖에 하나 없습니까? 아야 말씀이 또 섭섭하게 하시네요. 아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있는 게 네네. 뭐냐면은 네. 2011년도 말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되게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 정도원 의원부터 예. 정태근 의원 또 우리 당의 아. 권모 이런 의원들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는데 예. 털고 가자는 식입니다. 아. 털고 가자. 야 저는 아니다. 네. 우리 그 MB 대통령의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당연히 우리다. 우리가 그걸 고쳐가야만 된다. 그리고 나왔는데 네. 우리 쪽에 같이 있던 의원들 그 당시에 현기환 의원, 이성원 의원, 이종혁 의원, 자운대 씨 있는데 예. 세 명이 다 MB를 털어야 된다. 네. 저는 근데 반대했습니다. 네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저분이 대단한 게 그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오. MB하고 같이 가야 된다. MB하고 같이 가면서 비대위를 만들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같이 가야 된다. 비대위원장하고 예. 그러면서 그때 뭐 그때 우리가 언제냐? 2012년도죠. 예. 친이 신부 되게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사이가 안 좋은데 아이 같이 그래도 가야 된다. 예, 같이 가야 된다. 탈당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네네네네. 그때
아마 한석 차이로 뭐 하여튼 괜찮게 선거를 치렀던 적이 네. 있어요. 2012년도. 근데 같이 가려면 대통령이 어떤 뭐 실책을 했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당이 설득을 해서 그러면 예, 당에 뭐 그냥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빵빵 터지고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슈가 터지고 당은 어떻게 보면 수습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당정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당정 관계. 예를 들어서 대표라는 분이 정말로 뚝심도 있고 예. 야 대통령한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찾아가서 현상이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주도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네. 하나 예를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네네네. 합의에 예.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159명 정말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장관 책임이 없어 보이죠. 예. 그렇죠? 이상민 장관 끝까지 갔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 뭐 탄핵 뭐 네네네. 이거 하고 그래서 뭐 헌재를 통해서 다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는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라면은 사퇴해야 되겠다. 예, 사퇴한다. 예, 이상민 장관 예.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뭡니까? 법률가적인 마인드가 풍부한 분이죠. 예. 그렇죠? 네. 이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리걸 마인드 영어로 쓰겠습니다.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와 폴리컬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때는 폴리컬 마인드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했는데 국가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장이 아무리 이제 법적으로 이걸 가리자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좀 폴리컬 마인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설득을 해서 사퇴를 시켜야죠. 음. 그러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서로 당정 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저 같으면 얘기합니다. 예. 아, 대통령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 책임의 문제지 법적 책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준석 대표 날아간 거는요. 네. 너 이거는 이런 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작은 좀 문제, 작은 거예요. 작은 시점이 잘 좀 자란 다르긴 하죠. 문제들이 이제 이 네네. 불신의 그룹 뭐 윤리비도 있었고. 잘 자란 네.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겠어요. 이상민 장관을 부르겠어요. 장관님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우리 장관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률적으로 리걸적인 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폴리티컬리 보여야 됩니다. 네. 당신 멋지게 사퇴하십시오. 어. 나도 옆에서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 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는 정치력을 발휘했을 정치력이라는 게 거다. 저는 네. 이게 바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가 없는 거야. 그냥 야 우분이 이상민 장관 법적인 문제 없으면 사퇴 안 돼. 그럼 조율 따라갑니다. 다 근데 따라가. 뭐 이게 제- 이제 당정관계 문제입니다. 당정관계 문제가 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캐릭터나 예를 들어서 의리 강하고 안 그렇습니까? 의리 강하고 자기 사람 예. 잘 챙겨 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거 알죠. 그러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을 찾아가서라도 당신 우리 둘이 만난 건 비밀회.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사퇴해야 돼.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일종의 철학 같은 게 그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생겼어. 근데 공무원 줄줄이 옷 벗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그 정도 그렇지, 처벌을 그렇지. 받거나 책임지는 게 맞다. 그- 예전에 그 정치적으로 맨날 책임져 갖고 다 장관들 줄줄이 옷 벗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후진적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인데 네. 그거를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59명의 이제 네. 그 안타까운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몇 명 책임지고 이 마음은 정말 국민 정서법에 의한 안 맞죠. 안 맞는 겁니다. 예. 그걸 당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까? 아니 모르고 아무 얘기도 안 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는데도 얘기를 한마디로 못 안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얘기합니다. 내 당 대표라면
아니요, 당 대표 아니요. 지금도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의 지금도 말씀드리고요. 비대위원장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조용 비대위원장이 용산에 쓴소리를 아예 안 하진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제 갔다 와서 항상 뭐 만찬 같은 거 하고 나시면 결국은 아무리 좋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대통령이 안 듣는다는 거였잖아요. 아유, 안 들으면 듣게끔 해야죠. 어떻게? 더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유, 듣게끔 해야죠. 아유, 나는 그러겠어요. 딱 데이터를 보여주겠어. 예. 에? 데이터 어떤 데이터인지 아세요? 대통령 지지도, 네. 대통령에 대한 인식. 야, 대통령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딱 조사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 뭐하러 둡니까? 여의도 연구원 두고 야 수도권에 이렇습니다. 사실 지지도 안 나옵니다. 숫자 아니, 연연하지 소위 말해서 하시니까. 아니 숫자 연연할 수밖에. 비호감도가 전광판 보지 않습니다. 네. 아니 비호감도가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비호감도가 58이면요 선거 못 치른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저 같으면요. 최상병 네.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최상병은 뭐 예. 이제 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이거부터 예를 들어서 비호감도가 58이다. 네. 선거 못 치른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인식의 오류가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야, 정당 지지도 보니까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빈당이 이길 때도 있고 별 차이 안 나. 예. 우리가 해볼 만해.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들어가는데 네. 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국정 지지.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거. 우리는요. 네. 항상 분노 투표의 성격이 있습니다. 너 하는 거 봐. 아, 이거 너 오만해. 너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 비호감도가 58 선거 못 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딱 그럴 거예요. 이 호감도, 비호감도 각 서울, 경기, 인천. 아, 서울은 그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 때죠. 네. 부동산 폭등해서 좀 젊은 분들이 경기 인천 빠졌는데 경기 인천이 데이터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결국 수도권 승리에 이루어진데 수도권이 난망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그만두라는 겁니다. 저는 아, 그 정도 얘기 못 할 거면 못할 그만둬라. 거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예? 나는 할 수 있다. 아, 저는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저는 합니다. 윤상에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은 네.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한번 보십시오. 네. 작년 7월입니다. 최수근 상병 예. 현직한 게. 그때 연결식이 있었어요. 연결식에 국회의원들 몇 명 간 줄 아세요? 몇 명 갔나요? 몇명 갔어요? 18명 갔습니다. 어. 국민의힘 가셨군요. 의원 저는 안 갔습니다. 안 못 가셨어요? 갔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17명 갔습니다. 어. 민당 의원 오영환 의원 지금은 안 하시죠. 예. 오영환 의원. 예, 오영환 예, 의원이 예, 소방서 예, 출신 기억나요. 예. 이번에 안 하시죠.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수처 요새 보세요. 공수처 계속 사람들 소환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임성근 사단장, 1사단장 소환했어요. 며칠 네. 전에는 뭐 유재은 2차례 소환했고 또 박정훈인가 뭐 계속 예. 소환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있는 분들이요. 지금 현 야권 세력 이분들이 공정한 수사하자고 해가지고 기어코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또 경찰에서 하는데 특검하자. 아니 솔직히 대통령도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당연히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야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도 안 냈는데 또 다시 공수처 하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또 하자.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는 겁니다. 절차적인 미성숙. 특검의 단계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주장은 어쨌든 최상병 특검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 외압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수사선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과연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공수처가 과연 정말 아니 공수처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신껏 해야죠. 예.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할 가능성이 윤석열 있지 않겠느냐는 윤석열 의심을. 검찰총장은 예. 뭐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조국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공수처장 오동훈인가요? 예. 그 사람 한번 빡세게 붙으십시오. 왜 그걸 못합니까? 시글 걸고. 지금 걸고 해라. 식을 걸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걸 마인드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있다고 치면 리걸 마인드로 보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 끝나고 경찰 수사 끝나고 그게 미진할 때 특검을 들어가는 게 맞지만 되게 우리
어휴, 날카롭죠. 근데 우리 지금 날카우셔. 예.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지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폴리티컬 특검을 마인드로 해줘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야죠. 아, 금방 알아채시네. 그래서 왜 거기 상석에 앉아 있는 줄. 상석은 아니에요. 아, 여기가.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대통령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 법 체계 질서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떤 국가 기관 간의 어떤 이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고 네. 경찰도 하고 있어, 공수처도 하고 있어, 또 특검도 하고 있어. 음. 그러면 대통령 직분상 네. 이때는 폴리티컬 마인드가 아니라 리걸 마인드. 법체계가 있으니까. 법체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안 네. 하겠다는 아니지.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뭐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은 음. 내가 특검을 제안을 하겠다. 음. 그래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좀 지켜봐 주십사. 지켜봐 주십사. 네, 네, 네. 총선 후에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 행보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민생 토론회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재개가 됐고 뭐 저출산 수석실 만든다 그러고 뭐 오늘 보니까 뭐 노동법원 만든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실 인사 하고 있고 검찰 인사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네, 하고 예,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예. 정치를 잘 몰랐구나. 예? 내가 정치를 네. 좀 잘못했구나. 이랬을 것 같아. 아 대통령께서 분위기. 대통령의 입장이. 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그러죠. 예. 아 그럼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딱 끝나고 뭐 그랬습니까? 어느 이 일간지 대문짝막에 예.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네. 이번 4월 10일 총선거에 대참패를 계기로 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아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정치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없었다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되겠다. 예. 만나야 되겠다. 아, 앞에 야는 그 감탄사였던 거죠? 아 감탄사죠. 네, 네. 아, 지금 감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사입니다. YA로 여우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 네.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 네. 만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건의도 드리고. 네, 네, 네. 그렇지. 이게 선제적으로 네. 이런 총선의 민의가 네. 결국에는 국민적인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네. 하면은 딱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영수회담 해야 되겠다. 예. 어떤 범죄 피의자이지만은 네. 범죄 인식을 바꿔서? 피의자이기도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야권의 최대 주주고 최대 대통령 후보 지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실체를 인정해 줘야죠. 저는 예전부터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자 만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진 면이 뭡니까? 5월 9일 날 기자회견도 했고 아, 예. 기자회견도 했고 또 뭐 했습니까? 인선할 때 네. 뭐 정진석 비서실장, 뭐 예. 홍철호 정무수석, 김전 민정수석 네. 이런 분들 딱 임명할 때도 그 기자회견실에 가서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네.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김주현 수석의 임명은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민생과 소통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거 좀 검찰총장 대선배 앉혀다가 검찰 사정기관을 조금 좀 눈치 보게 하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오늘 검찰 인사도 딱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이게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정수석을 부활할 때 예. 옛날 김대중 대통령 올로비 사건 이후에 민정수석을 부활했다. 예. 네. 민심이나 정책 정보가 필요하다. 이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됐다. 그래서 김주현을 앉혔다. 네. 물론 민생 정보, 정책 정보를 다루려면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법률가가 필요해요. 법률가가 필요한데 왜 하필이면 김주현이야? 예. 김주현 저하고도 잘 압니다. 아, 그래요? 김주현 예. 왜 김주현이야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그럴 바에야 민정수석이라고 하지 말고 민생수석이라고 하자. 민생수석. 아예 이름을 더 와닿게. 민생수석. 예. 네. 근데 이제 뭐 민정수석으로 갔고 또 뭐 검찰 인사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 신혜원 대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뭐 이게 정말로 예.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정의 기능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건지 네. 정말로 민생 정책 정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좀 더 네. 지켜보시죠. 우리가 지켜보라고요? 아니 조금만 지켜보. 저도 아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분리해서 됐으니까. 조금 네. 분리해서 네. 민정수석은 이제 민정수석대로 지켜보고 저는 예. 이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제 근데 그것도 수사 예. 제가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아니 나는 참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엄정하게 해라 예. 뭐 엄정하게 해라 뭐 신속하게 해라 음. 법과 원칙 따라 해라. 아니 법과 원칙 따라 검찰 수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까? 어? 아니 세상에 나는 도대체 이 검찰 네. 검찰이 이러니까 아니 당연히 검찰 수사해야죠.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2009년 2012년도 사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하고 정말로 속된 말로 빡세게 했습니다. 빡세게. 예. 근데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면조 상관 뭐 예. 했어요. 그거 하고 지금 싶었는데 근데 아니 예. 근데 그때 문재인 검찰 때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보면은 뭐 추미애 예. 이 장관하고 예. 친한 분들 또 뭐 이성윤 뭐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친문 검사 그때는 왜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매듭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직까지도 수사 종결이 안 된 겁니다. 예. 안 된 겁니다. 그럼 빨리 맞췄어야죠. 검찰총장이 직무유기지 어떻게 되면 직무유기다. 빨리 맞췄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수사의 속도를 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자 뭐 이런 아, 거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아니 수사라는 게 뭡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나는 이게 뭐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뭐 수사하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고. 예. 그러면 내가 수사가 아니고 내가 검사라면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든 네. 뭐 최근 요번에 뭐 중앙지검장 누가 이창수 지검장 됐죠. 예. 이런 분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근데 거. 조금 공교롭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습니다, 검찰총장이 이제 신속 수사, 엄정 수사 지시한 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6일도 안 돼서 지금 어쨌든 뭐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모든 그 1차장, 4차장 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수사에 힘을 빼려는 근데 거 이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예. 박성재 법무장관이 예. 저도 우리 이제 그 연순 17기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2월달에 들어서고 원래 인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인사를. 네. 인사를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선거 때문에 못해서 선거 이후에 한 게 지금 아, 그것도 공교롭게. 참 공교롭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 네. 2월 때에서 원래 인사를 하려고 네네네. 했다가 그게 선거 이후에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늦춰진 이제 겁니다. 약간 뭐 공교로운데 하여튼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다시 되돌이켜 보니 아 이렇게 수사하려고 그랬다가는 다 날아가는 상황들이라는 그 압박들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 수사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 살아있는 권력이 뭐 수사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다 날려버리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 못하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사라는 게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뭐 무슨 뭐 명품백 예. 그 사건 그거 솔직히 이 여러 가지로 이 이제 뭐 수사해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뇌물이다 걸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까지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정말로요. 네. 그런데 이걸 뭘 잘못했냐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야 됐어야 되는 겁니다. 예? 디올백인가 그 수사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해가지고 괜히 이제 이상한 소문만 나오게 하고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에만 들어간 겁니다. 정책 공방. 네. 수사에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진작에 이 사건을 매물이 아니, 검찰이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네. 뭐 리걸 하여튼 마인드. 네. 리걸 마인드 가지고 진작에 빨리 수사를 안 한 거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요 예.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특검을 합니다. 특검에 들어가는 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금이? 특검이요. 특검. 예. 특검에 들어가는 국고가 81억이에요. 예. 와. 81억. 거기에 검사 수사관 해가지고 100몇십 명이 들어가. 와. 81억.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라는 게 2009년부터 2012년 소위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개인 사인의 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권오수 명예회장 해가지고 1심 재판에서 권오수 명예회장이 얼마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돈을 맡긴 사람이 91명입니다. 91명 중에 전주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손모 씨라고. 네. 그 사람 무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럼 우리가 특검을 언제 합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권력형 비리일 때 이게 권력형 비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대 사건일 때 중대 사건도 아닙니다. 이게 영부인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데 여기에다가 81억을 쓰자는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제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했는데 좀 얘기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하시죠. 아니 예를 짧게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우리 이제 최근에 김민전 당선자가 예. 야 삼김특검. 상김 특검하자. 근데 이제 여사들 우리 다 김혜경 부르자. 여사님은 놔두고 예. 네. 김정숙 여사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님이 특검을 하자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국빈 뭐 하여튼간에 대통령 부부로서 방문한 게요. 네. 48번입니다. 그 전에 있던 영부인들이 24차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방문을요 2018년 7월달에 인도 방문을 두 분이 하고 오셔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다시 인도의 타지마할을 대통령 전용기의 희장의 청와대 전속 요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7천만 원입니다. 3억 국비 7천. 3억 7천만 원. 예. 그때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가려고 했거든요. 문체부 장관이 가려고 했을 때 비용이 2,600만 원입니다. 근데 3억 7천만 원 썼어요. 그리고 한번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로 가냐? 체코로 갑니다. 체코의 최고 이 수반이 없었어요. 거길 거쳐서 가. 또 어느 날은 또 김 여사께서 어디로 가냐면 또 피라미드를 또 혼자 방문하고 오셔요. 피라미드. 이거 해가지고 어느 남모 기자 아시죠? 남정호 네. 기자의 버킷리스트 김정리 사 이것도 있는데 어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네. 한 번은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영부인이요 도대체 그 수많은 옷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예. 청와대에 누리꾼들이 다 뒤져봐요. 네. 야, 몇 벌이나 있냐? 음. 총 178벌입니다. 그러면 어. 귀걸이 장신구 했더니 200몇 개야. 음. 이 사람들이 다 조사했더니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떠날 때 옷장이 18개입니다. 어허. 18개. 그런데 야, 도대체 납세자 연맹에서 이 당신 쓰는 그 옷값이 어디냐? 내 개인 돈으로 쓴다. 정보 공개해달라. 공개 못한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1심 예, 예, 끝나고 예. 이 정보 공개하라고 네. 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은 내가 곰곰이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얼마인가? 재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재산이요. 재산이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18억 6천. 예. 대통령 나오실 때 21억 6천. 네. 3억이 듭니다. 네. 그럼 옷값은 어디서 나갔을까? 음. 옷값은? 야. 그럼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 김민전 당선인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는 거. 그러면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계실 때 일이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되기 전의 일입니다. 특검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아니, 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단순 비교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현직 영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들고 가서 그걸 주는 장면 자체가 뭐 노린 장면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장면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그걸 시청을 해버렸잖아요. 이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에게 저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저런 백을 뭐 놓고 왔는지 뭐 주고 왔는지 이런 상황들이 영상이 그대로 남겨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국민들에겐 충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 어느 네. 모 기자하고 뭐 5시간인가 통화 뭐든 나온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좀 털털하고 솔직히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니까 뭐 해가지고 뭐 아버지도 잘 알고 해보니까 오라고 한 겁니다. 이분이 왔어요. 또 목사라고 하니까
좀 더 믿음이 저 갔겠죠. 근데 난 세상에 저런 목사는 처음 봤어요. 저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목사고요. 네. 위원님 정말로 설명을, 저거는 예. 목사님 성령이 있는 분은 저런 행동 자체를 못합니다. 홀리 스피릿. 이게 홀리 예. 스피리트 예를 들어서 아니 네. 여기에다가 이걸 제가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아니 여기에다가 네. 몰래 카메라를 정착하고 함정에 빨아들이는 함정에 넣는 음. 목사님의 그 인격이나 성령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 저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 목사다 제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 하여튼간에 대통령 부인이면 이제 이 선물을 받죠. 네. 그럼 바로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 옆에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뭐 기록물이나 뭐 기록물? 어디다 딱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다. 네네네. 수사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와봤지.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나오면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안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왜 오히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아. 없게끔 아. 만든 이게 결국 정무적 판단이 의혹만 없어. 키웠다. 네. 정무적 판단이 네. 안 되는 거고요. 예. 정치를 못 하는 겁니다. 아. 정치를.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예.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안돼. 저희가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제일 재밌어 하실 만한 질문을 드리려고요. 예, 예. 아니 이제 지금 라인 사태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아, 내고 예, 계신데 아까 저희 인터뷰 초반에 대통령이 국내 정치는 좀 아쉽지만 외교는 잘했다 이렇게 아, 평가를 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라인 사태 대응 그럼 정부가 잘했습니까? 아 이거를 예. 이제 우리 일단 대통령이 대일 접근부터 이제 좀 야권에서는 뭐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예. 무력 외교다 뭐다. 네. 근데 사실 우리 한일 간에 소위 말해서 이 물꼬를 트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어. 또 1997년 우리 김대중 네네. 대통령이 이제 이 두 번째로 물꼬를 트는데 예. 김대중 저는 한일 관계에는 김대중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김대중 대통령 정말로 97년도 일본 문화 개방할 때 전 네. 국민의 80%가 반대했습니다. 음.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50년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이나 되는 교류 협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지만은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럼으로써 사과와 가해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김대중 정신인데 저도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외통위원장도 오래 하고 네. 예. 야 이런 식으로 착 치고 나갈 줄은 몰랐어요.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 아니 그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2018년 10월달 네. 이게 왜 어떻게 나냐? 2018년 10월달 대법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일본 제철 미쓰비시 아, 중경업 문제. 강제징용 예. 피해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해줘라. 예. 네. 라고 했는데 이게 소위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나 청구협정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이렇게 악화일로를 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한일 관계 최악이었습니다. 맨날 죽창가 불렀잖아요. 죽창가.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결단으로 강제징용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징용 피해 그분들의 피해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삼자 변제로 하는 걸 했잖아요. 네. 이게 결단인데 이런 결단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야권에서는 굴욕 외교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다. 굴욕 외교, 저자세 외교 아니다. 제가 이거는 엄연하게 결단이고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분도 결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결단적 측면이 많은데 네네. 지금 이제 라인 요번 야오, 사태 라인 야오 라인은요. 때 라인 야오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라인 야오가 뭐냐면은 이제 2011년 라인이 이제 처음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라인이 계속 적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정희의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네. 둘이 결합을 합니다. 2019년. 예. 결합하는데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300만 됩니다. 그런데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9,600만 명, 예. 80%.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인도, 태국, 대만까지 하면 2억 명이 예. 쓰는 거예요. 네. 2억 명이 쓰는데 작년 11월에 네. 51만 건이 2만 건의 우리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네. 그게 어디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여기서 네. 한국에 있는 예. 클라우드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문제 삼는 건데 예. 작년에 일본에서 100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건이 8건입니다. 네. 그 8건이 전혀 문제를 안 삼았어요. 예. 그런데 이 건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적절하게. 이것만 문제를 삼고 일본 아. 총무성이 행정 지도를 합니다. 법적 네. 구성력 없지만은 예. 뭐라고 야
지분 관계 네이버하고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예. 네. 재검토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야권에서는 지분 매각 나가라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예? 지분 네. 매각 그 정도 아니고 이게 이제 자본 관계 재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나왔냐? 우리는 일단 이 네이버하고 소위 말해서 저기 뭐 이제 소프트뱅크하고의 이런 어떤 기업의 문제, 어떤 A 홀딩스하고 연결되는 어떤 기업 경영상의 문제로 보는데 네. 일본은 이것을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아. 경제 안보적 측면이 뭐냐면 우리 언론에서 이게 안 나오는데 이 정보가 어디로 갔냐? 중국으로 넘어갔답니다. 중국. 아 일본 측의 주장입니까? 일본에서 예.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국은 일본 입장에 가장 우려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 같은 적성국이라고. 근데 중국에 넘어간 겁니다. 중국에 넘어가니까 이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려 국가, 참으로 우려하는 국가의 정보가 넘어갔다. 네. 넘어가 있으니까 야 이거 네이버를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조사까지 요구를 하겠답니다. 얘네들의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하지 이것은 너무 나간 얘기다. 네. 그건 너무 나간 네. 얘기.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촉구하는 게 제가 5월 1일부터 계속 촉구를 하고 5월 3일 날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서울에서 세미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본 의원들이 몰라요. 이 몰라요. 사태 자체를 몰라요. 사태 자체를 아. 모르는 거예요. 아, 그 그래요? 반응을 몰라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나. 일본 사람들 몰라요? 아 이런 게 있냐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니 그렇지 예,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본국 정부한테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개입하자는 겁니다. 네. 명분이 뭐냐? 아니 중국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으면은 일본 정부하고 공동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게 정부에 넘어간지 뭐 민간이 넘어가 하여튼 중국 측에 넘어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일본한테 우리도 야 우리가 조사를 같이 하자 공동 조사를 해서 한번 봐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 들어간 다음에 물론 이제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커지는 걸 꺼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얘기는 하더라도 커지는 네. 걸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 지분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온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일단 중국 쪽에 누군지 몰라도 넘어갔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 야 이거 공동 조사하자. 한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자 해가지고 같이 조사 요구를 하고 네. 그럼 그게 빌미가 돼서 일본하고 정부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한테 부당한 거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말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강태윤이고 뭐 성태윤이고 나와서 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보다도 정부의 액션을 이렇게 보여주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네이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결국 보안상의 문제야. 보안상의 문제다. 그러면 보안상의 문제면 보안상의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안책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 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소위 말해서 자본관계 재검토는 너무 나간 거야. 그 이걸 조사를 철회해. 해봐야 아나요? 철회해. 보안상의 문제를. 철회해. 예. 철회해라. 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당장 철회하라면 어떻게 철회해? 결국 이런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게 네. 보안상의 문제라면은 보안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네. 자본관계 재검토, 지분의 어떤 뭐 재조정 이런 것은 너무 네. 나와. 일본 의원들도 부당하다. 친하시니까 좀 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솔직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아 그렇습니까? 어. 아 거의 뭐 일본 사람과 공동으로 같은 가야 생각을 된다. 하는. 이제 조사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서로 이 정도의 생각을 공유하는데 네,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요, 네. 일본에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어.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 있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죠. 주민등록. 네. 이제 미국 같은 게도 SSN이라고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네, 있는데 네.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016년부터 전국 단위의 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진척이 잘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에 대단히 초민감한 사회입니다. 네. 민감한 사회인데 주민등록증 없는 사회인데 걷다가 이 정보가 중국 쪽에 어디로 넘어갔다. 네. 대단히 아주 이 심각하게 받는. 그래서 아니 주민증도 없는데 경- 뭐뭔 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경제 안보, 네.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네. 우리는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이제 네. 예전에 그 뭐 정보 막 중국 넘어간 거 많은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지분 관계를 정부가 바꾸려는 것만큼은 우리 정부도 나서서 이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예, 기업들끼리 서로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지만 맞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왜 하겠습니다. 상석에 있는 줄 잘. 네. 상성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오해 있으실까봐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냥 여기 계시는 겁니다. 네네. 네. 다음에는요 꼭 지난번에 CBS 박지원 거기서도 뵀는데 한판 네. 승부요. 박정희 대통령 좀 꼭 가지고 나와. 박정희 대통령이요. 다음에 제가 나올 땐 박정희 대통령 좀 제가 가지고 이렇게 보여도 94년생입니다. 네네네. 과거의 일은 잘 모릅니다. 네. 네네. 자 오늘 너무 오랜 시간 얼마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까? 오버됐어요. 예. 자 50분 했어요 지금 50분 저희. 했어요. 아 예. 재밌죠. 예. 네? 정말로 재밌게. 시청자 배려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빨리 보내드리고 빨리도 아니죠. 너무 오래 했네요. 예,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닿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시면 그때 네. 한번 아, 예. 하시면 나와주시죠. 아니 그 전에도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